네, 이번 시간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탁제도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뭐 사망사건이라든지 또는 도주사고 또는 횡단보도 신호위반 같은 특례법 위반 사고 12개 항목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 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공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도인가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공탁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 제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해자가 여러 가지 진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한다든지 진정으로 뭔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주질 못해가지고 가해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런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연결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가해자에게 뭔가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라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올 12월 9일부터 해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은 자칫 이것이 악용이 돼서 도덕적 위험에 빠져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 어떤 형사처벌에 대해서 피해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런 혹시 우려도 일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냥 가해자 형사처벌을 뭐 적게 받는다든지 양해 기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공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탁인 제도가 말씀드렸지만은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변제공탁이라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면 공탁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탁 특례 제도라는 것이 생긴 이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뭐 사건 번호라든지 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를 하고 공탁 신청을 하면은 공탁계에서, 법원의 공탁계에서 해당 관할 법원 공탁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 번호라든지 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를 하고는 공탁계에 공탁을 걸면은 공탁계에서는 이것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자동으로 상대방이 통지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도록 이렇게 특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라 하여금 12월 9일부터 해서 공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은 과거 틀린 것은 피의자 신분, 쉽게 말하면 경찰 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기 전에는 공탁을 걸 수가 없고, 피고인 신분, 그러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에 진행되는 것은 피고인 신분인 경우에 있어서만 공탁을 걸 수 있는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공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라 하여금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반드시 형사합의와 반드시 똑같은 효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공탁을 걸문에 이래 가지고 양형 기준이 참고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의 제도가 어느 정도 가해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거는, 우리가 이제 형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서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을 형사합의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형사합의서에 그 형사합의에 대한 금액에 대한 내용 자체가 위로금 목적으로 그냥 손해배상 일부로 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법원에서는 위자료에서 일부 형사합의에 대한 일부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 위로금이라는 용어 자체, 위로금조례에서 형사합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로금조례라는 용어 자체는 형사합의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연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부터 해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로 해서 과거 변제공탁과 달리 이제는 가해자라 하여금 공탁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라 하여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